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런 공급 과잉 불안감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2008년 이후에 공급됐던 누적 물량 대비의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온통 부정적인 뉴스 가운데 희소식이 한 가지 들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희망적인 소식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들어볼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조금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금통위원들 가운데 일부 소수 의견으로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는 더 호재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될까요? 자, 일단은 전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커버하고 있는 그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할수록 어떤 경제 시장에 좀 통화가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을 쓰죠. 우리 이제 네. 통화량이 이제 예를 들어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정책보다는 금리를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매월 이제 중순경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걸 발표는 이제 한국은행장이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일부 이제 소수의 의견이 이제 인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쪽인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냥 지금 이참에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조금 불안감이 좀 해소된 상황이라면 금리를 좀 인하한 쪽이 어떻겠느냐라 부분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럼 당장에 이제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요 부분이 지금 이제 2월이니까요. 3월, 4월, 뭐 5월 상반기 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한 단계 좀 내릴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는 그걸 변곡점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약간 활력을 불어올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타이밍을 읽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라든지 경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면서요, 이것을 타이밍에 활용하는 이런 어떤 전략 전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하면 좋겠고 이 방송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대로 변화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또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시점에 맞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 고민에 대한 이 시각, 지금 현재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신길동 5구역을 뉴타운 지역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궁금해서요. 어떤 점이 그냥 궁금하세요? 네, 아파트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땅을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뉴타운의 분양권을 받을지 아니면 이 분양권을
팔고 지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이거가 궁금한 것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영등포 그 신길동에 네네. 신길 뉴타운 몇 구역이죠? 5구역이요. 5구역이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사업 진행이 굉장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액도 나오고, 네. 자, 이제 뭐 그 철거 이주 이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자, 일단은 거시적으로는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네. 그 이 신길동에 있는 그 신길 뉴타운 지역 중에서 지금 뭐 7구역하고 12구역하고 둘 다 일단은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돼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됐고요. 7구역하고 또 11구역이. 자, 그다음 차순위 이제 그 5구역이 되는데 네. 자, 뭘 보였냐면 입지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대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본다면 7구역이 그 신풍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했는데 굉장히 그 일반 분양도 잘 됐고 조합원 어떤 그 물건도 굉장히 좀 가격이 상승한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일단은 5구역 같은 경우도 보라매역 근처고요. 자, 세대수가 이제 7구역 같은 경우가 1700세대라면 여기가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이제 작지만은 않은 거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옆집의 7구역이 일반 분양도 잘 됐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자, 지금 단계에서 그 평가가 나왔잖아요. 네. 그 평가가 얼마 혹시 나왔어요? 5억 4천이로 알고 있어요. 5억 4천이면 뭐 대지가 뭐 30평 정도 넘는 정도의 그 단독주택을 갖고 계셨나 봐요. 네, 대지가 33평이고 예. 2층이요. 2층. 자, 그런데 지금 비례율이 혹시 몇 퍼센트로 나왔죠? 네? 비례율요? 예. 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 하면은 네. 자, 이런 사업지들이 근데 내가 그 감정평가되는 평가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비례율을 산정해서 되는 그 평가 금액이 또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율을 100%로 산정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5억 4천에 평가가 5억 4천에 대한 평가 금액이 나온다면 네. 비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만약에 90%로 비례율이 떨어지게 되면 사업성이 조금 약해졌을 때 그런데 뭐 5억 4천에서 10%가 떨어지니까 뭐 4억 9천이나 5억 이 정도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분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온 그 물건들은 약간 조금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모습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분양을 안 받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분양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요. 일단은 분양을 안 받겠다라고 신청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제 보상 금액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다 집행되질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굉장히 좀 늦게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뭘 선택하냐면 지금 분위기 상에 매도를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입주 때까지 가져가는 게 좋냐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는 뭐를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금액 있죠? 그게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저는 잘 모르고요. 자, 일단은 제가 뭐 대략적으로 각 뭐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 뉴타운 그리고 각 구역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솔직하게는 자세히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오면 제가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요.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요?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분양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일반 분양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 사업성이 조금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비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매도를 좀 서두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조합원 분양 금액이 적정하다.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일반 분양 일반 분양 말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금액이 적정하다 생각된다면 일단 조합원 분양 금액하고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라면은 충분히 조합원 물건으로 끌고 가도 약간의 뭐 추가 분담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입주 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평가에 됐을 때 비례율하고요. 조합원 예상 분양 금액. 지금 이쪽이 올해 한 6월 정도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아, 여기 5구역이요? 네, 5구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그 분위기에 일반 분양이 막 될 때 조합원 물건도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입주 때까지 가야 될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서 방송에만 그치지 말고 이참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평가가 5억 4천이라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결과치를 정말 유리하게 얻어가시려면요, 꼭 세미나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개인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 할 때요, 제가 그 해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네. 한 번 더 미팅을 가져야 될 것 네,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 무료 세미나 저희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건데 그냥 오지 마시고 방금 전에 이윤환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평가 금액에 대한 비례율하고 일반 분양 금액이 어느 정도에 산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알아보고 그런 정보들 들고 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그 지금 네, 말씀하세요. 반포, 네. 한신 2차, 한신 아파트는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것도 갈아타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 네, 그것도 구체적인 말씀- 어떤 물건인지는 제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네. 아. 근데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예, 빨리 대답을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저 그 지금- 한신 몇 차죠? 27차요. 27차면은 네. 그 세대수가 굉장히 작죠. 그 잠원 한신 그 아파트 이제 그 화랑 27차라고 해서 150세대 정도 될 거예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5년도 입주라고 세대수가 워낙 작고 12층짜리거든요. 예. 혹시 이것도 대지 지분을 모르시죠? 네네. 그래서 이것도 대지 지분을 알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세대수가 작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되기에는 약간 지금 봐서는 대지 지분이 좀 작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대비해서 금액은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 전세금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봐서는. 예, 그걸 거기가 좀 더 기업 가져갈 거라면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유리하다 생각하면은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조합원으로서 내가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반포 지역이 좋다고선 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20평대 초반 같은 경우는 6억까지 가거든요, 지금.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사실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서 평당 3천 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금액이고 그게 또 다시 3,500, 4,000으로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을 해보려면 대지 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것마저도 확인해서 다시 오십시오. 네, 아,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제가 그 한신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어느 동네죠? 중화동요. 중랑구요. 네네. 중랑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네, 알겠습니다. 자, 몇 그거 평 좀 아파트예요? 예? 몇 평 아파트죠? 35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중화동 네. 하면 그 상봉역 네네. 근처에 있는 중화 한신 아파트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하차도 있는데요. 예, 예. 요게 일단은 그 96년도 입주에 1,500세대 정도가 돼요. 네네, 맞습니다. 워낙 이쪽 그 상봉역이라는 위치가요.
그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자, 이제 뭐 아. 7호선하고 또 중앙선하고 네네. 경충선하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다 교통 있어요. 노선만큼은 너무 좋아요. 네, 편리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쪽 지역, 그 이 중랑구 중화동이라든지 면목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시세 평가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7호선 라인이다. 뭐 강남 쪽으로의 실거주 수요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요. 전세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전세 비율. 네. 자, 매매 금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35평이라고 했으니까 매매 금액이 한 4억이나 4억 초반대 정도 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전세 금액이 지금 3억 2, 3천에서 3억 5천까지도 갈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가져가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경쟁력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네네. 이 상봉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 가게 되면은 이 남양주로 흘러가는 거고요. 이 남양주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다산 신도시가 있어요. 네. 자, 거기 이제 그 3만 세대가 넘는 이 가구가 이렇게 입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쪽에 거주하시는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대거 분산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정체될 거고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세 수요자가 올라갈 때 역 근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근데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2018년 입주거든요. 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2018년 입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8호선이 뭐 연장된다 하는 계획도 그 교통 계획은 2022년도예요. 그래서 이 다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그 중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앙선을 이용하는 라인 선상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의 그 매매 금액은 그때부터는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4억에다 4억 초반이다 이렇게 해서 다만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올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언제쯤 저기 해야 돼요? 일단은 전세를 혹시 놓고 해서 집 살고 계세요? 아니,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시면 네. 일단은 계속해서 아까 금리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정말 이게 시기적으로 매월 아니면은 이제 3개월 단위로 또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전세 금액이 꾸준히 연말까지는 상승 분위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연말까지는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그 또 이제 매도를 하시면 또 이사 계획도 세우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근데 계획을 이거를 갖고 팔고 이거를. 또 딴 데로 가면은 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장점이 있다면은 역세권이라는 그 장점 하나로 제가 전세 금액이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지금 하는 건데 아무래도 96년 입주된 아파트가 사실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 다른 것도 볼 게 없거든요. 신축들에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도 타임이라고 한다는 거는 불과 한 1년 안쪽 이 정도 선에서 전세금 상승에 힘입은 그 매매 금액 상승에 맞춰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청자님. 몇 년 더 놔둬야 되나요? 몇 년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한 1년 안쪽. 전세금 상승 분위기에 맞춘 매매금 상승이 이어질 때. 예, 안 그러면 또 정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예. 네, 일단 1년 정도는 들고 가 보시고요. 중간중간 네네. 뭐 금액이나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혹은 이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 보시고선 거기서 뭐 변화하는 거 있을 때마다 또 한 번씩 전화 주시면 돼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동대문 프리지어요. 네. 오피스텔을 14년도에 분양받았는데요. 네. 거기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동대문에 이제 프루지오 시티라고 했는데 그 용두동에 있는 프루지오 시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기동역 바로 옆에 있는 거요. 예, 네. 자, 일단은 지금 2014년에 분양을 받으셨고 예, 요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월세 받으실 목적으로 분양 받으신 거잖아요. 예. 자, 얼마에 받으셨죠? 2억 3,500만 원. 자, 1억 3,500이요. 예, 자, 지금 예상하는 혹시 임대 금액을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 일단은 여기는 조금 입주 때까지는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그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요즘 뭐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이 수익형이다 뭐다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매매 금액의 그 상승 이런 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워낙 이제 그 오피스텔이 많이 져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실도 생기고 또 임대가도 경쟁적으로는 조금 낮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전체적인 오피스텔 시장에서 본다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곳이 그 제기동 옆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원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이 제기동 아래쪽에 그 용두역 근처라든지 이쪽에 이제 오피스텔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에 비교한다면은 이 제기동 근처에 있는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을 거로 보여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 근처가 제기동이라든지 이쪽 근처가 아닌 쪽에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제가 크게 비전을 얘기를 못 할 텐데 여기만큼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입주 때까지 가져가는 거 좋고 여기가 일단 그 장점이 그거거든요. 역 근처라는 부분하고요. 예, 그 지금 오피스텔하고 지금 그 도시생활주택하고 전체 세대수만 들어오는 게 사실은 700세대예요. 예, 굉장히 그 많죠. 세대수만 네. 따져도 그만큼 이렇게 원룸도 풍부하지만 너무 이제 과한 어떤 그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가져가라고 그러냐면 이 근처에 살고 계신 많은 수요층들이 좀 오래된 어떤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그 원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 새 거로 이렇게 몰려갈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탄탄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3년 아니면 5년 안쪽으로 좀 이렇게 점점 노후도가 좀 오피스텔은 계속 이 근처에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분양되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가 그 몇 년 안 돼도 굉장히 노후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새 거가 근처에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오래 보유한다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노후도가 되기 전까지 3년에서 5년 안쪽으로 해서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일단은 지금 현재 모습은 2016년도에 입주잖아요. 예. 일단 들고 가 보자예요. 기다려보라고요? 네, 기다려 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부족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예. 네, 찾아오셔도 됩니다. 한 3, 4년 있다가 팔을 매도하라고 그랬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님의 고민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및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2월 20일 토요일과 22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죠.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간략한 소개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총 3가지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매물을 김영조 소장이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자, 소액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매매가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강남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는 매우 경쟁력이 뛰어난 매물인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R&D 센터를 걸어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서초구 우면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철문 이사가 오늘은 2가지의 매물을 준비하셨네요. 어떤 매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개발 투자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용산, 그중에서 중심지인 원효로 일가 쪽인데요. 본 매물이 역세권이면서 투룸주택, 개발 호재가 듬뿍 든 매물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마포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도보 2분, 초역세권 매물 되겠습니다. 한강변과 역세권의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남과 용산, 마포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물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7월에 준공될 예정인 매물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이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어떤 추천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용산 지역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을 찾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원효로 일가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중요한 점은 교통편이 상당히 뛰어난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효창공원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근 지역에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건축 제한지역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본 매물 같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특징을 정리해 주셨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먼저 입지 여건입니다. 매물 주변으로 어떤 그 상권이라든지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나요? 네, 본 매물이 용산의 중심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용산에 보시면은 한강로와 원효로의 개발의 중심축인데요. 본 매물 원효로 일가에서 사가 중에서 가장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심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원효로 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효창공원 6호선이죠. 여기에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앞으로 경의선 역사가 개통된다면 실질적으로 역사까지 도보 3분 거리로 좁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바로 남영역과 숙대역에 1호선, 4호선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용산역까지 바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용산역에 추가적으로 KTX라든지 이 지역의 중앙선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에 미래의 가치가 있는 GTX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지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초, 중,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숙대라든지 바로 인근에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다양한 우수한 학군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효창공원역이 도보 5분 정도 있지만 바로 상단 쪽에 보시면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도보 7분 거리 있죠. 여기에 바로 반대쪽 이동하시면은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쾌적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지역이 용산의 중심부라는 입장이 실제로 보시면 본 매물 하단 지역 용산역 있죠. 여기에 다양한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고 있고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우측 이동하시면은 이태원 상권과 바로 좌측에 공동
홍대 상권이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시면은 서울역 주변 지역에 백화점과 시장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차량으로 약 5분에서 10분 이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심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교통편이 추가적으로 확장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은 신분당선이 추가적으로 연장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강남권까지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10분대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향후에 GTX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도 더 확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역에 현재 HDC 신라 면세점이 오픈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의 고용 창출이 예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용산 민족공원이 미군 철수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2017년 후반기부터 개발되면서 일반인에게 개통되면서 결론적으로 주변 지역에게 쾌적성이 상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보시면은 캠프긴 부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민족공원 맞은편인데요.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50층 고층 건물이 상업과 업무시설로 8개 동이 들어올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는 막강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바로 전사상 인근에 보시면은 현재 공사 중인 최고급 7성급 호텔이죠. 여기에 1,700실 이상이 현재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 효과도 볼 수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상단인데 이 부분이 재개발 현재 착공 시점이 있죠. 바로 맞은편 문배동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매물 지역이 주변 지역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본 매물 핵심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는 이 매물이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또 내부나 외부는 어떻게 지어질지 건물 특징도 궁금하거든요. 네. 본 매물은 7월 준공 예정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개 동 단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40세대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6층 건물 중에서 3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면이 7m 대로변이 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지 면적이 실질적으로 약 240평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차 면적이 굉장히 넓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세대당 주차가 한 대꼴로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내부 시설은 실질적으로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여기에 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는 한샘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될 예정으로 잡혀 있다는 부분이고요. 에어컨부터가 시스템 에어컨, 천정이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2억 5,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2,500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7,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인근 주변 지역의 개발 가치까지 향후에 느껴볼 수 있는 매도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땐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용산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할 부분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그 접근성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주변 지역의 노후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원유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조 소장이 준비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면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 매매가 2억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요. 정말 매우 경쟁력 있고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입지적인 매물이나 매물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조금 더 많은 가격을 책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매물인데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약 4천만 원 정도의 차액을 둘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매매 가격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입지 여건 또한 강력한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먼저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까요? 주변 지역 어떻습니까? 네, 우선 본 물건은요. 본 매물은 그 주변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힐링이 가능한 그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며 또 교통의 편리성은요.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버스를 이용한다면 3호선 양재역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도로망은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도로망 또한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은요. 유일하게 삼성 R&D 센터를 도보에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LG 연구센터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가 발생될 예정이며 이 지역의 공급 물량 또한 희소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참 여러 직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에 투자했을 때 미래에 우리가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발 호재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개발 호재, 물건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매물은 강남권의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과천 개발을 눈여겨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올해 며칠 전입니다. 1월 24일 과천 주암동 그린벨트 지역에 5,200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8,160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또한 개발 예정이고요. 이 두 개 합쳐서 13,000가구입니다. 과천에 발표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강남 벨트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과천의 북부 지역인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 물론 우면동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벨트화 본격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곳은 과천 서울 동남권 동서철도 사업과 또한 한국종합예술대학 이전 사업, 과천 복합관광단지 건립사업, 화해종합센터 건립사업,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사업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 계획이 우면동과 접해 있는 양재동으로 검토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IC에서 한남 IC까지의 이 정체 구간을 지상은 공호나 지하에는 도로를 건축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서초신문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특급 개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단연코 본 매물이 최고의 수혜지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만여 명의 입주를 자랑하는 R&D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LG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LG R&D 센터, 또 KT R&D 센터, 그 밖에 STX R&D 센터, 또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최고 1위인 현대기아 본사, 또 200개의 기업 부설 연구소 외에도 국제기관 138개, 외국 기업 투자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R&D 밸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광교 IT밸리, 판교 IT밸리, 또한 이 우면 R&D 밸리가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그런 개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본 매물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R&D 센터를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들어봤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본래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언제 지어지는 어떤 건물입니까? 네, 올 4월 달에 준공 예정인 5층 중 3층의 로얄층의 매물입니다. 입주자의 편리를 위하여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축하는 매물이며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을 정도로 잘 지는 건설회사에서 짓는 그런 매물입니다.
또 그 안에 내장재로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붙박이장, 드럼 세탁기,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등 모든 설치물이 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샘플하우스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이 매매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 겁니까? 네,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이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매매가 2억 1,500만 원, 강남 투룸 가격으로는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전세는요, 매매가를 넘길 수도 있는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2천만 원에 9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대출금 1억 3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 6,500만 원 투자에 매월 55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 차액, 소액 투자, 수익성 매물로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을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수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이 될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매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마포구 합정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2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합정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합정동은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개발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은 합정역과 도보 2분 정도 거리 있습니다. 한강변과는 도보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풍부한 임대 수요죠. 본 매물 바로 합정역과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홍대 상가까지 안고 있죠. 이러한 풍부한 임대차 수요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이 실질적으로 실거주에 대비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급이 거의 희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매물은 6층 건물로서 실질적 6층 탑층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강변까지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로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은 바로 합정 역세권이죠. 바로 지하철역과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6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인데요. 본 매물 지역 보시면 주변 지역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더불어서 홍대 상권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메세나폴리스라든지 주변 지역의 YG라는 연예기획사라든지 특히 연예인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상가라든지 건물 투자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 다양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인근에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보면 내부 순환도라든지 그만큼 많은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로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여의도라든지 인근 지역에 공덕 그리고 이태원,
상암 DMC라든지 이런 용산 업무단지로 끼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배후의 든든한 임대차 수요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홍대, 서강대, 연대, 이대 우수한 대학군이 있고요. 주변 지역의 녹지 효과죠.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주변 지역의 한강변 시민공원이라든지 난지도 공원 이런 다양한 시설과 더불어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런 부분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권, 문화 이런 부분이 충족된 그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중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이네요. 자, 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중요하겠죠. 개발 호재도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호재가 합정 역세권 주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균형개발 촉진지구를 통해서 9개의 구역인데요. 이미 3분의 1 정도가 개발이 되는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같은 향후에 10년 후에 서부권의 중심 지역이 이 합정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 이 주변 지역에는 많은 디자인 출판 이런 회사들의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심 지역에 보시면 바로 한강변 쪽에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쪽이 지금 현재 가족 테마공원으로 실질적 공사를 통해서 2017년 후반기에 개관을 통해 주변 지역에 많은 인프라 효과가 일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본매물 주변 지역이 앞으로 제2의 홍대 상권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부분이 현재 본 매물 지역의 양옆에 보시면 여의도 63빌딩이라든지 용산역의 지금 면세점 개관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많은 외국인 수요가 이 인프라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치가 계속적으로 창출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이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본 건물이 어떤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가요? 현재 공사 중인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5월 말 정도 준공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총 6층 건물입니다. 여기에 본 매물이 6층인데요. 중요한 점이 이 다세대주택인데도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뷰가 보인다는 가장 메리트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이 되겠고요. 특히 방 2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발코니까지 설치되어 있죠. 중요한 부분 이 매물을 시공하는 분이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그런 회사에서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은 깨끗하고 완벽하게 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벨트인 냉장고 이런 풀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실거주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또 넉넉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에 상당히 효과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이 매물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분양가가 2억 6,2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를 맞출 경우 역세권이기 때문에 무난하니 2억 4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200만 원 소액 투자가 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홍대 주변이라 이 역세권 주변에 임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2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2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역세권의 가치라든지 한강변의 미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매물도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투자할 때는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유의할 점인데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합정동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가치라든지 또한 인근 지역의 한강변에 접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따져 보시고요. 내부에 설치되는 그런 자재라든지 특히 주차율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셔서 투자하시면은 향후에 매도하실 시점에는 실제로 실거주 수요에 발맞춰서도 높은 임대 수익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 보셔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매물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매물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02-2077-6393번 화면으로 공지가 나갔던 이 번호로 방송 후에도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